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닷새째 하락하면서 2314원으로 밀렸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째 팔자세를 보인 것이 지수 하락의 여파로 분석이 되는데요. 전기, 전자 업종은 상승했지만 정부의 규제가 발표된 은행이나 건설, 통신주들은 약세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올라서 65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은 어떨지 잠시 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분석하고 추천주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참여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님, 유안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자랑해보는 시간인데요. 최동기 이사님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5월 18일에 주셨던 한일 네트웍스입니다. 어제도 3%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요. 지금 27%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달이었던 8월 3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추천주 인바디가 1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인바디 역시 어제장에서도 2% 가까이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예, 두 분께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먼저 최동기 기사님. 네, 한일 네트웍스는 한일 신메트 계열사입니다. 한일 신메트에서는 워낙 자금력이 튼튼한 회사가 되겠죠. 이 한일 네트웍스는 애플리케이션을 임대해가지고 수익을 주는 그런 ASP와 IT, 장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히 DSC라는 디지털 스페이스 컨버전 사업은 이게 이제 어떤 고객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시스템인데 이런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홈쇼핑 업체, 특히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그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할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 말일날 6,500원까지 상승하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일 네트웍스에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의 말씀드리겠고요. 문상준 팀장님의 인바디의 흐름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최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인바디는 뭐 당연히 뭐 모두 다 잘 아시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적자 하락세를 거쳤었습니다. 차츰 성장세가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좀 상승하기도 했고 제가 뭐 제시해드렸던 34,000원 목표가에 거의 다다르기도 했죠. 2분기에 뭐 4분기 만에 외형 성장을 이룬 것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존 제시해드린 목표가 지켜보시고 이후에 추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바디 목표가 34,000원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역시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개장을 한 1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두 분께 투자 전략 한 말씀씩 여쭤볼게요. 오늘 장 포인트 최동기 이사부터요. 네, 지금 보면은 8월 7일부터 어제까지 한 달간을 보면은 코스피는 약 3.3% 하락을 했고요. 일단 코스닥은 0.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북해 위기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는 IT나 헬스케어, 그래서 IT의 어떤 장비 부품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 보면 빠지는 업종은 건설이라든가 금융, 그다음에 이제 통신 업종들이 빠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는 북한 리스크보다는 어떤 정부 규제에서 빠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종목들은 피하고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나 헬스케어 쪽에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는 종목으로 해서 고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 답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문상준 팀장께도 들어볼까요?
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북핵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드 추가 배치로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오늘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배치는 당연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장에서 주목할 점은 이로 인해서 중국 보복의 염려로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중국 관련주를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하한선을 설정해서 주의하시어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리고 네. 신규 진입 또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초가 공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 좀 이렇게 급등했던 그 NC소프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9월달 이후부터 해서 이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는 그 리니지 M에 대한 노이즈가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그 리니지 M의 그 흥행이 좀 장기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글 플레이에서 마켓 그 일매출로 봤을 때 리니지 M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한 233억 정도 일매출이 올라오고 있고요. 리니지 M이 그 어느 정도 좀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좀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3분기에는 매출액이 한 7,3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정도 이렇게 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좀 핵심 콘텐츠였던 공성전이라든지 개인 간 거래 등에서 이런 그 업데이트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에 대한 좀 흥행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NC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리니지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동남아하고 일본 시장에서 좀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좀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히트가 좀 크게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중국에 진출하는 내년 그 1분기에는 이러한 그 리니지 레볼루션에 대한 로열티들이 좀 크게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좀 신작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요. 9월 달에는 그 북미 유럽 쪽으로 해서 그 길드워 2가 이제 두 번째로 확장팩이 좀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아이온 레기온스 같은 경우도 4분기에는 그 북미 시장에 좀 진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그 리니지 M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도 4분기에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블러드 앤 소울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그 2가 저희 이번에 국내에서 출시가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이런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리니지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 그 해외 진출이 좀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로열티라든지 이러한 좀 수익이 또 추가로 잡힐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도 좀 큰 요건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부분이 또 NC 타워의 매각이 좀 잡혀 있습니다. NC 타워가 만약에 한 1조 2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매각이 된다면 좀 현금성 자산이 또 증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넷마블 게임즈 지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비영업 이익에 대해서도 또 큰 부분의 또 상승이 있을 그 예정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잡아가지고 한 63만 원까지는 좀 크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한 기술적으로 한 37만 원 이하를 좀 하회한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지금 동시호가 상황을 봐도 오름세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었거든요.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우선은 오늘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렇게 뚫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그 시세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공략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잡혔던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장 전략 한 말씀도 들어볼까요? 오늘은 우선은 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직까지 그 대북 리스크에 대한 그런 측면이 다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주나 아니면 배당주 중심에서 그러한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NC소프트였고요.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지점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번 시간은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개장을 한 8분 정도 앞두고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 의견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갤로트 8 사전 판매 예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제 주가는 기관 순매수에 이틀째 올라서 0.5% 상승을 보였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시총 1인 삼성전자 두 분 모두 굿 주셨고 최동기 이사께 들어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보시면 차트로 보면 이제 121선, 약 한 228만 원 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240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삼성전자는 매수다. 자, 이유는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실제로 하방 경직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빠지는 그 하락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오를 때는 또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오르는데 사실 저희 지금 보면 어떤 기업들 실적이라든가 이런 또 뭐 IT 이런 거 산업을 봐서는 충분히 이런 거 반도체 분야의 어떤 거 수익성은 계속 보장이 되는데 그 중에 일단 1등 기업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현 가격대 24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일단은 매수 가능하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어떤 거 오너 리스크도 있지만 실제로 빠진 거는 뭐 그때 이재용 회장 어떤 그러한 거 재판 이후에 실제로 빠진 거를 보면 1% 정도는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방 경직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뭐 어떤 오너가 없는 리스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게 또 역설적으로는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너가 없는 게 우리나라 기업인 더 주가 상승은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매수해도 문제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예, 최동기 이사께서는 삼성전자 240만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살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NC소프트인데요. 어제 NC소프트의 주가가 5.7%나 올랐습니다. 외국인 매수 상위 1위 종목이었고 지금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가 경신이고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NC소프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문상준 팀장님의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NC소프트 앞서 그 박정민 차장님께서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일단은 3분기 매출액이 전분기보다 201% 상승한 7,78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31% 증가한 3,874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리니지 M이 당연히 광장의 화두인데 여러 불황 요소 사이에서도 출시 2개월이 됐는데 2개월간 견고한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개인 간 그 아이템 거래라든지 공성전 추가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서 흥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의 글로벌 흥행으로 인한 그 지적재산권, 그 이익과 그리고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리니지 M 또한 4분기 대만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을 할 예정인데 그 성과 또한 지켜볼 상승 요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 드렸습니다. 예, 삼성전자에 이어서 NC소프트까지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이었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고요. 어제장에서 2.5%라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하반기 실적 전망 역시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향후 성장성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고 있는데 두 분 모두 이번에도 굿을 들으셨고요. 최동 기사께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그 실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아마 하이닉스는 한 3조 8천억 영업이 기대되고 그다음에 4분기에는 제가 볼 때는 4조 원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7월 달에 이제 7만 3천 원을 찍고서 좀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거 주가 추세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 고점을 뚫고서 일단은 뭐 8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종가는 7만 1,000원대였고요. 8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볼 수 있겠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최동기 이사의 의견이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어제 12%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그 일체형 터치 패널 기술인 포스터치 적용 확대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먼저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운상준 팀장님. 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2주 전에 역시 특징주를 언급드리면서 제가 좋은 의견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일단 앞서 언급해주신 대로 터치스크린, 그 포스터치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키타이에 비해 뭐 가격이 10배 이상인데, 삼성전자 갤럭시 S8부터 이번에 도입되는 뭐 노트 8에도 탑재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중저감이 전 제품의 삼성전자 전 제품에 탑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이 기술이 계속 가져가려는 가능성이 있고, 이 삼성 쪽에 공급 가능한 벤더가 일진 디스플레이밖에 없거든요. 지난 2년간 적자를 기록한 데 비해 올해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면서 차츰 안정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던 거죠. 네, 일진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정적인 의견 들어봅니다. 최동 기사님. 일단 이 주가는 작년부터 1년 동안 3배 정도 올랐는데 예. 사실 이제 터치 스크린 이런 기술은 하루만 지나면 또 경쟁 업체가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파이어 인것이나 이런 거로 해서 주가가 올랐으면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터치 스크린 기술은 누구든지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가 상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가 배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측면에 있어서 배드 의견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좀 참고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웅진 에너지인데요.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태양광 관련주인데 흑자 전망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6.7%나 어제 올랐었고요. 1. 예, 굿 의견이시고 문상준 팀장님. 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뭐 당연히 태양광 관련 업체인데 지난 몇 년간 적자를 계속 기록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영업이익이 333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599억 원이나 적자를 기록했었었는데, 최근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그것이 이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하반기에 반영된 손상 차손 비용이 30억 원 내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보이고, 지난해 3분기부터 생산한 단결정 웨이퍼, 이거에 대한 우호적인 수급 전망이 웅진 에너지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웅진 에너지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 한 종목도 볼게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주가가 연일 강세고요. 어제도 2% 올랐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예,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했는데 좀 짧게 듣겠습니다. 최동 기사님. 일단 카카오는 어차피 플랫폼 회사인데 예. 저는 뭐 네이버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이버도 일단은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재팬이 또 조만간 2020년 상장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서 일단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의 어떤 송금 서비스 이용액이 일단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일단 카카오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9월 7일 목요일 국내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 건지 분위기 함께 살펴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진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문자 상담 요청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었고, 북한발 리스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늘 국내 증시도 대체적으로 오름세로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빨간 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는데요. 1위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여서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사흘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24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고, 앞서 최동 기사께서는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라고 코멘트를 주시기도 하셨었지요. 2위 종목인 SK 하이닉스는 오늘은 하락 반전하면서 출발이 됐는데 하반기 실적 호조 전망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좋습니다.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중국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이 어제 현대기아차 모비스까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던 현대차는 1.5% 가까이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나 LG화학 역시 오늘은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 어제 또 은행주들의 하락세도 돋보였었는데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KB금융도 0.8%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살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4% 정도 오르면서 2320선 회복이 됐고 2328로 거래를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지금 오름에서 출발을 하고 있죠. 이틀째 상승이고 코스닥은 655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의 움직임을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1위, 2위 종목이 모두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3%나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소폭 반발 매도가 나오면서 0.5% 정도 밀리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7%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에 메디톡스, CJ ENM, 또 휴젤까지 모두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 더 살펴볼게요. 먼저 신라젠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5%나 급등 출발이 됐는데요. 신장암 치료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16%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5%나 더 오르면서 지금 6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로엔, 코미판까지 오늘 6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빨간불을 켠 채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 쇼고요. 두 분께서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10위부터 6위 종목 보겠습니다. 최동 기사님의 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네, 일단 10위 종목은 SM이 되겠습니다. 네. SM. 저는 사실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돌 그룹, 남자 그룹 이제 4개 그룹이 돔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방신기가 이제 11월에 약 65만 명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엑소, 슈퍼주니어, 일단 샤이니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돔 투어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면서요. 올 하반기에 일본 투어 관광 예상 관계수 약 139만 명. 그다음에 내년에는 상반기에 약 최소 60만 명. 그리고 실적도 사실은 뭐 3분기 매출액이 약 787억, 영업이익도 일단 70억으로 예상되면서 일단 양호한 이런 실적이 예상되는데 또 보면은 지금 보면 요새 인기가 있는 효린의 민바 이게 아마 이번 올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어떤 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추가로 이제 영업이 굉장히 늘 거로 예상이 되는데 SMCNC의 광고 수익 그다음에 엑소의 성장 그다음에 코엑스 아티움의 무형 자산 상각이 일단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SM 현재가에서 매수하면 한 저는 한 3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종목은 하나생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이제 금융주는 원래 사실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생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일단은 가져왔는데 일단 투자 포인트는 금리 상승 시에 일단은 높은 실적 개선 여력이 보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률 차손익의 또 이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일단은 실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로 요인은 작용했던 자산 부채 듀레이션 갭이 일단은 많이 축소되고 있다. 그다음에 일단 이 회사는 국내 3대 우리나라 신용평가 기관이 7년 연속 일단은 최고 등록, 그러니까 지급 능력 부문에서 트리플 A를 줬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 자체는 튼튼한 회사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금융업종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이 현 수준 7,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0번째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종목은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27만 원대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올라온 상태지만 충분히 전 가격 면에서는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시다시피 삼성 그룹의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기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의소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이 CGMP인데 그건 어떤 충족을 함으로써 이거를 가지고서 중국이라든가 인도 시장도 또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2019년, 그래서 2019년에 세계 위탁 생산 CMO의 어떤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는 건데요. 사실 보면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이 이제 세계 최고죠. 그래서 현재는 18.2만 리터인데 이게 이제 제산 공장이 이제 증설하면서 완공이 되면은 약 36.2만 리터.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유럽의 두 곳, 인도 썬파마와 위탁 생산 또 계약 체결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또 같은 계열사에 있는 삼성 바이오패스의 어떤 신약물질 파이프라인 이런 어떤 호재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일단은 상승세를 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지금 보면은 어떤 바이오주들이 지금 주도하는
그 지금 뭐 신라자네는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이오주대 어떤 거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축으로서 계속 제가 여덟 번째 종목으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CJ ENM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 SM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실 이거는 어떤 경기와는 큰 어떤 연관이 없는 회사죠. 그래서 CJ는 최근에는 뭐 기관들이 좀 팔고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제가 7만 원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10% 정도 올라서 7만 7천 원대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히 제가 일단은 이 회사는 과거에 어떤 뭐 최고치가 한 8만 8천 원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떤 뭐 이런 상승 탄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 회사는 보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플랫폼을 어떤 거 해외 플랫폼을 추가하는 건데 사실 보면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난번에 도깨비를 수출했거든요. 약 36 정도 수출했고 그 다음에 향후에 CJNM의 계획은 구글이랑 아마존 이쪽에 이제 진출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는데 사실 저도 보면은 지난번에 뭡니까? 우리 그 군함도에서 좀 수익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남한산성 이쪽에서 기대를 하는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JW 홀딩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바이오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회사는 2007년에 JW 중개자로서부터 인적 분할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과 해외 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서는 충분히 뭐 9,000원 이하에서는 뭐 매수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회사는 뭐 지주회사다 보니까 이제 계열사들, 자회사들 어떤 실적이 저하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JW 중개자, 리바로, 위너프 등 대형 품목의 지속적인 실적 호조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해 처방 실적이 비중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CW290의 어떤 임상 진전 사실 요새 보면은 바이오주들이 어떤 임상 실험만 했다면은 주가가 오르는데 이러한 어떤 재료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JW 생명과학. 우리나라 뭐 병원에 가시면은 우리 링게르 주사 맞죠? 그게 이제 수액제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 1위 업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거 수액제 시장에 또 플랜트를 또 사우디에 수출하는 이런 또 재료가 있는 그런 회사를 JW 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JW 신약인데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뭐 약품은 없죠. 원자력은 별로 없는데 이러한 또 JW 신약이 어떤 제네럴 의약품 이런 쪽으로 또 성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JW 홀딩스도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주식 닥터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는데요. 새롭게 포트에 편입이 된 몇몇 종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동기 이사 멘토로 삼고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신혜의 손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종목 공개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종목 12 종목은 모두 투어입니다. 여행 및 항공주는 많이 익숙하신 대로 이제 여름 성수기나 명절 때 관심이 집중되는데 올해 10월에 다들 아시다시피 역대급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 확정이 되면서 확실한 연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였던 지난 몇 달간 생각보다는 큰 상승세가 있진 않았었어요. 그 중국 사드 사태나 유럽 테러 등으로 여러 악조건이 있었지만 소비 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고 최근 뭐 욜로 연품 등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패키지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고 패키지 여행 매출 또한 각각 전년 대비 뭐 10%, 15%가량 증가하고 있고 추석 연휴가 있는 4분기 실적이 특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홉 번째 종목은 주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난 2분기 최고 80%가량 상승을 하면서 7월 말 24일 같은 경우는 18,250원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조정세를 보이며 현재 뭐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의 주요 공급사로 OLED와 반도체 수혜를 모두 본 업체입니다. 두 업체 모두 대규모 증설 계획을 밝히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와는 303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공시하면서 총 수주 잔고가 500여 원에 육박하기도 하고 있는데 2분기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64억 원 그리고 130억 원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 3분기에도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전분기 대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며 이전 신고가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위 종목은 한섬입니다. 2분기 실적을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 영업이익이 47.4% 증가한 119억 그리고 3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106.6% 증가한 3천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8% 늘어난 96억 원으로 기존 예상치 대비해서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0% 그리고 25%가량 늘어난 고실적인데요. 한섬 반등의 주 요인은 역시 SK 네트워크스의 패션 사업부 인수입니다. 인수 발표 당시에는 몇몇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1분기에 이어 2분기 또한 실적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더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3분기로 갈수록 작년 법인 그리고 손실 발생에 대한 기저효과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한섬 본업 수입성 회복은 쉽지가 않지만 하반기부터 완만한 소비 회복과 그리고 전년의 기저효과로 실적 반등이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위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8월 29일 4,990원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지만 일단 먼저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로 인한 호조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전량 수입되고 있었는데 이 시장이 대략 한 290억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었거든요. 이 시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33억 원 그리고 매출액은 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0% 그리고 39%가량 늘어난 것에 이어서 2분기 역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한 29% 늘어난 3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44% 증가한 53억 원으로 잠정 집계가 되면서 엄청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세계적으로 광섬유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인도, 아프리카, 유럽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한 10.5달러 수준이었던 광섬유 판매 단가가 현재 12달러, 13달러 수준으로 한 2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승한 판가 기준 납품 계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상승폭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위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슬슬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2분기에 과도한 그런 하락세가 거의 다 만회가 된 상황입니다. 사드 여파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그동안 화장품 업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메오레 퍼시픽이라든지 토니모리, 클리오 등의 업체는 대체적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60%가량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LG 생활건강과 그리고 이 제이준 코스메틱의 경우 실적이 상승하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IR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지만 상반기 주요 영업 내용을 보자면 중국 내 5,400여 개 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통해서 판매 루트 다각화를 보였고 말레이시아 사사 70여 개 매장 입점과 그리고 듀유베리모어 라이센싱 계약 체결을 인해서 미국 진출 등을 통해 중국 외에 매출 다각화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한 만큼 한 7,000원 그리고 이상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모두 투어부터 제이준 코스메틱까지 문상준 팀장님의 5종목을 먼저 봤고요. 저희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중에 종목 상담 요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봐드릴게요. 4477님께서 유니테스트 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있다고 적으셨습니다. 대응 전략 풀어드릴게요. 최동 기사님. 네, 유니테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주식이 되는데 사실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비중이 20% 1,900원대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조금 빠져 있지만 지금 계속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왜냐면 최근에는 외국이나 투신 등이 계속 그 매수에 가담하는 이러한 종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충분히 매수가 이상에서는 충분히 주가 갈 것 같고요. 아마 수익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생각이 됩니다. 예, 큰 걱정 없이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유니테스트에 이어서 이번에 동진세미캠 봐드릴게요. 1526님께서 동진세미캠을 2011년도 11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7,000
3,600원대 잡으셨고 비중이 100%신데요. 목표가를 21,500원으로 설정을 하고 계시다고 적었습니다. 혹시 이 목표가 설정이 잘못된 건지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남기신 것 같은데요. 문상준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2011년도 11월 11일 날 매수를 하셨네요. 뭔가 이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일단 11년도에 매수하신 게 벌써 6년 정도나 돼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를 또 설정을 하셨고 장기 투자를 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이 한 18,500원 수준으로 일단 현재까지 투자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하신 이제 목표가로 설정하신 21,500원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년 매출 그리고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분기 실적 또한 영업이익 18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134억 원으로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죠. 반도체 그리고 LCD 관련 업종으로 삼성전자라든지 IT 강세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쯤 도달할지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기다리신 만큼 꼭 목표가까지 보유하시면서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진세미캠도 지금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님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해성옵틱스입니다. 네. 네,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 듀얼 카메라 모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이 4천만 원으로 이 3분기 연속 적자를 마감을 하고 그리고 2분기에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실적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화권에서 나오는 이 AF 액추에이터의 수율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3분기 연속 좀 적자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수율 문제는 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율 문제는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국내 대표적인 스마트폰 프리미엄 모델들이 듀얼 카메라를 점진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듀얼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좀 모델별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8년이 되면 전체적인 프리미엄 폰 중에서 전체적인 스마트폰 중에서 20% 정도는 듀얼 카메라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율 자체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해성옵틱스의 실적은 20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한 3% 좀 넘게 오르고 있는데 매수 가격 정도는 실적을 보신다면 현재 가격에 잡으셔도 무리 없어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지금 오늘 장에서만 3% 이상 오르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해성옵틱스 주셨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예,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겠습니다. 최동 기사님의 남은 5종목이 있는데요. 5위부터 1위 종목이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5위 종목은 아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아이센스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회사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기,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할 때 들어가는 어떤 재료, 이게 이제 화학 물질인데요. 효소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스티릿. 그래서 두 항목이 일단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액 분석기라고 이제 미국 자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게 약 규모 자체가 이제 혈액 가스를 이제 분석하는 건데 글로벌 혈액응고 진단 시장에 진출하는 건데요. 약간 규모가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이 회사의 어떤 핵심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혈당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하루에 3번 정도는 이제 혈액을 뽑아서 그걸 측정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가 어떻게 보면서는 이제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소모품으로서 계속 이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우리 아이센스가 하반기에는 이러한 혈당 측정이 안정적인 성장, 그다음에 일본 자회사였던 그 매출 호전, 또 미국 자회사 매출 호전에서 아마 영업 실적이 일단은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사실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저점이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가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면은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거 아이센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중국에도 일단 스트릿 공장이 이제 올해 연내 허가가 돼서 이제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사드 때문에 그러한 어떤 리스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시점은 좀 굉장히 저점 구간이라고 제가 5번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제 건설 업종이기 때문에 좀 시류에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 일단 증설 발표를 했죠. 지난번에 이제 7조 원 규모를 발표를 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시다시피 일단 파이낸싱,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에 이르는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이 되겠는데 사실 이 회사의 어떤 특징은 어떤 그 장점이랄까 이 석유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의 이제 강점인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이제 2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히려 하반기라든가 내년엔 좀 더 좋은 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중동이나 어떤 태국, 동남아에서 계속 수주 소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원가 절감 그다음에 이러한 질적 성장 그다음에 수주 확대를 통해서 분명히 일단은 회사는 좋아질 거죠. 지금 가격이 뭐 1,600원, 700원대인데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매수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4번째 종목으로 삼성 엔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째 종목은 APS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아몰레드 봉지, 엔캡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 일단은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또 이러한 제조, 그다음 핵심 공정인 LLO 장비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제조 장비, 그다음에 TFT LCD도 제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사실 이 회사는 지난번에 보면은 APS 홀딩스하고 APS하고 일단은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됐는데 사실은 주가가 우리 전문가들 예측대 거꾸로 갔거든요. 그래서 APS 홀딩스는 빠지고 APS 시스템은 이제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APS 홀딩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그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일단은 상승하는 일이 남았다만 생각이 되는데 현 가격대 지금 뭐 제가 11,900원대인데 충분히 11,000원 이하에서도 일단은 충분히 무난하다 생각이 되면서 이 회사의 또 특징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시총 대비 자본 총계가 거의 2배가 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41%, 그다음에 유보율이 거의 이제 3,000%에 육박하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어떤 무상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 종목은 동아 엘텍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LCD 검사 장비, 이제 OLED 검사 장비에서 디스플레이 제조 공사 후공정의 검사 장비 이제 제조 판매 업체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저께는 외국인들이 매도, 기관의 매수, 또 어제는 또 외국인이 매수, 또 기관이 매도 엇갈리는 이러한 어떤 그 종목들로 어떤 투자자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 회사는 어떤 뭐 우리 그 LED 이쪽이 사실 IT 쪽의 주력인데 또 하나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상장이 됩니다. 해서 이제 7월 달에 코스닥 예비 상장 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선익 시스템인데 아마 9월 11일, 12일 다음 주에 청약을 하고 일단 9월 20일에 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에 OLED 증착기 납품을 하는 회사가 되겠고 또 최근에는 이제 대만에 애플 연구소가 있는데 또 애플 연구소에도 이러한 증착기를 납품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지금 보면은 뭐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또 애플이 대만 쪽에 또 어떤 계에서 라인을 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또 납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계속 지금 뭐 우리 설비 투자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선익 시스템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해서 결국에는 동아엘텍이 그 자체도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업체,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도 증착기 업체에서 이런 어떤 그 자회사와 아마 모회사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발휘될지 않을까 해서 제가 동아엘텍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좀 올랐지만 충분히 19,000원대 초반에서는 사더라도 제가 목표가가 22,000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종목은 STI인데 역시 뭐 이 종목도 결국에는 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공급 장치를 이제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 회사도 보면은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9,902만 원대를 갔다가 지금 10% 정도 조정받아 18,800원에 있는데 현재 뭐 제가 볼 때는 19,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은 결국에는 이런 업종, 최근에 뭐 이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어떤 부품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3분기에는 아마 이 회사가 아마 최대 실적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844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약 48%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28억,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일단은 53% 일단은 증가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글로벌 IT 투자 확대로 수주의 지속 증가인데 아까 제가 이 회사의 이제 어떤 주 품목이 뭐냐면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인프라 설비인 화학약품 공급 장치인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CCSS 뭐 센트럴 케미컬 서플라이 시스템이라고 이러한 어떤 장치가 어떤 그 독과점적인 어떤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럴 때는 지속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특징적인 뭐냐면 설비 투자를 하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생산이 안 되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인력이 이제 완전히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써 일단은 어떤 생산 라인에 투입되면서 이제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다 해서 일단은 그렇게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또 예상대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19,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일단은 목표가에는 2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동규 이사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종목이 상위에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특히는 어차피 뭐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미래 먹거리는 현상으로 봐서는 그래도 이러한 종목들 자체가 이런 어떤 북한 리스크라든가 현상을 볼 때는 꿋꿋하게 버텨졌기 때문에 결국은 주저들로서도 계속 아까 저기 얘기한 바이오주와 그다음에 IT 쪽이 아마 하반기에 어떤 그 주축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적이 뒷받침되는 바닥 종목을 매매하시는 최동규 이사님의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문상준 팀장님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네, 말씀드린 5위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제가 앞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서 리뷰를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네. 일단 제시드렸던 1차 목표가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34,000원에 제시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매출 같은 경우 2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8억 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그리고 10%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기존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는데 지난 1분기 역시 적자를 보이는 등 꽤 오랜 기간 동안 부진을 거듭했었습니다. 4분기 만에 외형 성장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15년 말 5만 원대 후반대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시면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값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매출이 한 56%가 해외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최선부분 분석이라는 게 이미 대중화됐지만 해외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올해는 40% 매출액이 이 해외 쪽에서 증가하면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설립된 신규 법인 인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이쪽에서도 집적 영업에 대해 기초한 매출 성장이 추가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인바디 밴드의 매출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추가 성장세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4위 종목은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의 2분기 매출이 2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3억 원, 순이익이 33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17%가량 올라 지난 1분기에 이어서 고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TV의 서비스 개선, 그리고 생방송 무료, 고화질 연구 저장, 기타 여러가지 시청자들의 증가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프 플랫폼 시장의 글로벌 확대로 인한 지속성장 가능성, 그리고 인터넷 게임 방송 저변 확대에 따른 BJ 수 확대 등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경쟁 심화 우려가 주가에 지나치게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스포츠 게임 구단이라든지 여러 기타 다른 것들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영업 비용이 증가해서 단기적으로 이익률이 하락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계속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뭐 게임 시장이라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다시 언급드리지만 경쟁 심화 우려가 너무 지나치게 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가격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종목은 S51입니다. 역시 최근 상승세가 보이고 있죠. 제가 일전에 제시해드렸던 122,000원 목표가를 넘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 132,000원까지 터치를 하고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아시아 시장의 공급 미달 때문입니다. 아시아 시장의 일일 원유 수요가 3,358만 배럴로 연평균 한 80에서 90만 배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 가동되는 신규 정유 설비 규모는 올해 67만 배럴 그리고 내년에는 26만 배럴, 2019년에 44만 배럴 등으로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상승될 예정입니다. 정제 마진이 1달러 상승할 때 이 S51의 연간 영업이익이 한 2,700억 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S51의 외형 성장 등 펀더먼탈 개선과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가격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기존 목표가를 좀 수정해서 목표가는 1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0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입니다. 주력 제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라고 하는데 이 업황이 하반기에도 지금보다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초부터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한 8월 약간 보합세를 보이고 다시 10만원대를 회복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5세대 이 5G 이동통신 진입과 그리고 전기차 시장 등의 성장으로 이 MLCC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향후 출시되는 주력 스마트폰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면서 듀얼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와 그리고 기판 사업부의 실적 개선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200억 원대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1,000억대 돌파를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의 고급화로 이쪽 역시 MLCC 그리고 듀얼 카메라의 동반 수요 증가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중국 매출이 한 2조 원대를 목표하고 있는데 계속된 수요세로 인해서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격 10만원대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로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 11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은 SK입니다. 지주회사인 SK죠. SK 같은 경우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 늘어난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9% 증가한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SK를 추천하는 주된 요인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핵심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다달했다는 점인데요. SK텔레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연초 대비 주가가 23% 그리고 25%, 43%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는 상반기에만 지배순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2, 4분기 지배수익이 4,00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 SK이노베이션 외에도 SK텔레콤, SK네트워크스, 그리고 SKENS 등 주요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또한 SK의 숨은 계열사인 SKENS 같은 경우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내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입니다. 4개의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7개의 도시가스 자회사를 두고 있기도 한데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발전 지원 가능성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조금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가격이 매수하기 더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4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발디부터 SK까지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위부터 1위 종목을 봤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준비해오신 총 10종목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요. 최동기 이사께 아모레퍼시픽 드려볼게요. 3865님께서 31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비중은 20%시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절은 좀 늦은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차트상으로는 지난번 저점이 27만 7천 원이 일단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7만 7천 원이 만약에 밀린다 하면은 일단은 한 비중의 일부를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 보면은 외국인이 좀 계속 그래도 비교적 매수 강도가 세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면은 또 연기금들이 또 계속 지금 매수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28만 원이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되지 않을 생각이 되니까 일단은 진짜 올라오면은 제가 볼 때는 31만 8천 원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요. 일단 30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일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 일단 30만 원 이상을 올라갈 때 일부 정리, 그 다음에 27만 7천 원 하향으로 갈 때 일부 정리,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추천해주신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죄송합니다. 예, 지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있습니다. 퍼스트 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해외 시황 또 국내 시황 분석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외환영웅께서 지난 주셨던 종목들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먼저 점검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1차부터 3차까지 목표가 달성 이후로 여전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인데요. 8월 8일에 주셨던 일진 디스플레이 어제장에서만 12%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40%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또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 더 눈에 띕니다. 8월 22일에 주셨던 코스모 신소재가 28%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8월 24일에 주신 LG 오늘장에서도 2% 가까이 오르던데요.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9월 5일에 주셨던 한솔테크닉스도 보유 관점 매수가 대비해서 1%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 주셨던 롯데케미칼도 포트에 편입이 됐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점검해드렸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주실지 잠시 뒤에 필살 종목 보도록 하겠고요. 해외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언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지금 장 중에 국내 선물을 제가 계속 상방으로 보고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애매하지만, 지금 오늘은 상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보다시피 종합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항생지수 및, S&P가 횡보 상방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자, 항생지수를 매매하실 분들은, 횡보입니다. 오늘 횡보로 보시고요. 공격적 매도가가 위에가 27,769 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를 보시고요. 자, 밑에서는 공격적 매수가 27,496 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밑과 위에서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유가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는 48.87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거 해주시고, 혹시나 안 오면 안 사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정적 매수가인 48.65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과 해외 선물은요, 방향에 맞춰서 매매해 주신다면, 손절을 확실히 잡고 하신다면 큰 손실 없이 누적으로 수익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가 1340.7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로 보시고요. 혹시나 안정적으로 금을 매도를 하고 싶은 분들은, 자, 1343.6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은 횡보 하방으로 보십니다. 자, 유로 FX는 오늘 횡보로 보면 되겠습니다. 횡보로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공격적 매도가 1.1940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도. 밑에서는 1.19 105에서 매수, 위아래에서만 박스권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우리나라가 뭐 올라갔지만 어찌됐든 횡보 상방으로 봅니다. 자, 내려오면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S&P는 자, 공격적 매수가는 2463.2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 자, 안정적으로 안 오면 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 매수가 2459.75 부근에서 지지 상방으로 보면서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시황 50 청산 다 했죠? 국내 시황 점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필살 종목 있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코스피 국내 선물 아침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저점 매수, 눌릴 때마다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지수를 가르쳐 드릴 때는 그쪽 맞춰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물을 하시는 분들 또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자, 코스피는 오늘 잘못 봤네요. 횡보 상방으로 했는데요. 자, 밑에서는 2312.72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어저께와 동일한 지수입니다. 2312.71이 깨지면은 하방인데 어저께 2312.75까지 찍었다가 올라갔습니다. 지수를 봐주시고요. 자, 위에서는 2353.16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종합지수가 2341.15죠. 앞으로 한 14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거기를 지지해 준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는 상승 기조로 갈 수 있다. 그렇지만 2354.16이 돌파를 못할 때는 반등이다. 아직까지는 큰 물량을 싣거나 진입하지 마시고 수익 나는 종목만 갖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도 어저께랑 동일합니다. 302.0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를 깨지면 완전 하방이기 때문에 확실히 봐주시고요. 국내 선물 307.9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6.50입니다. 앞으로 1.4포인트가 더 남았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돌파해야지만 완전 상방이니까 지금은 반등이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맞춰서 종목은 카카오로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종목 코드 035720. 자, 이 종목은 2017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83%나 상승했습니다. 한 4,437.9억 원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383.3억 원으로 81.8%나 상승했습니다. 카카오 종목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은 카카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먼저 1차 14만 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만 5,000원이고요. 주식이든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손실 나는 거는 과감하게 청산을 하시고 수익 나는 거에 불타기를 하거나 수익 나는 종목을 본전을 잡고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주신다면 주식 계좌나 선물, 해외 선물 계좌나 손실보다는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오늘 종목은요. 카카오였습니다. 필살 종목이었고요.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오르는데 앞서 확인하셨죠?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상승이고 코스닥은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흘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